네, 안녕하세요. 유주주입니다. 저는 제가 사차원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단지 제가 좋아하는 거, 좀 그냥 제가 좋은 거 하는 것 뿐이지, 그걸 사차원으로 바라보시는 그 분들이 사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용도와 쓰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존재란 과연 무엇일까? 그 존재가 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통 흔히들 개똥도 약에 쓰인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되게 명언인 것 같아요. 정말 개똥이지만 용도와 쓰임을 찾아서 그것을 발현한다. 그게 되게 저는 더 엄청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용도와 쓰임을 잘 찾으면 존재가 발현된다라는 시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지각하기. 늦는다는 지각이 아니고 깨닫는 지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예전에 아마 30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듀스 노래 중에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우린 앞을 향해서만 나가겠어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진짜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문장이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자체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거의 8년 전의 첫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 때보다 아마 한 7kg가 덜 나가고 8살이 어렸던 때인데, 저게 저의 첫 작업이에요. 어떤 유명한 작가분 전시 오픈을 할 때 그분이 되게 어린 작가들을 다 불러서 같이 전시를 하는데 저를 안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전시를 하고 싶다. 나도 쟤네보다 훨씬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부르지 않았지? 라는 시작에서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화환을 만들자. 화환을 만들어서 입구에 보내버리자. 그러면 이거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내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관객은 그 전시장에 들어갈 때 내 작품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싫어도 좋아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택사항이 없이 저는 제 전시장을 제 마음대로 어디든지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미술계에서 난리가 났죠. 과연 저것은 작품이냐 아니면 선물이냐. 그래서 의도가 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후로 저는 엄청 많은 화환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신발 화환부터 뭐 저기 바람개비 화환, 뭐 부채 화환, 되게 많은 화환들을 엄청 만들었어요. 막 과자 화환 만들어서 막 오픈 때 과자 뜯고 먹고 막 되게 신나게 정말 잘 놀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은 그 일회용 회접시 있잖아요. 회접시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게 회접시지만 하나의 꽃잎 모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이면 하나의 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런 작품을 만들고 작품 이름은 회쳐드셔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가장 큰 그 주제가 잘 맞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이게 엄마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과일을 다 먹어서 과일 그 포장지에 싸고 있는 거를 버리려고 이렇게 척척 쌓아놨는데 그게 하나의 꽃송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사실의 쓰임과 용도는 그냥 과일을 쓰고 남았을 때 그 싸는 그 싸개지만 그거는 버리면 그게 쓰레기가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쓰임과 용도를 다시 바꾸면 그건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막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내 쓰임과 용도는 작가구나. 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앞으로 내 존재는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그거 이제 붙이기 한 판을 들어가는 거죠. 기싸움. 기싸움이라고 하는 게 보통 보면 굳이 뭐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긴장, 텐션에는 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붙이기를 할 때는 저는 좋은 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고 하나 뭐 둘이 만나거나 할 때 항상 생기는 게 그 텐션, 기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한번 봐주세요. 털도 있고 뭔가 이게 토끼예요. 토끼 머리하고 토끼 귀인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있는데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토끼 머리하고 토끼 귀가 엄청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 고기 농장에 가서 아저씨 토끼 머리랑 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저를 보고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얘가 미친 애인가 싶기도 하고 좀 황당해해서 뭐하게 뭐 좀 하게 주세요. 그때부터 아저씨와 저의 약간의 텐션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살살 굴려가지고 돈을 주고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박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박제상에 갔어요. 근데 박제상 아저씨가 또 너무 웃긴 거예요. 어린애가 토끼귀를 20개를 가지고 오고 머리를 가지고 오더니 박제를 해달래요. 그래서 막 핏덩이를 막 주물주물 하면서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이 아저씨가 나를 갖고 노는구나. 어린애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좀 뭔가 장난을 치고 싶구나. 그래서 같이 그 핏덩이를 막 주물럭거렸어. 이거 되게 촉감이 좋네요. 막 이랬더니 그때부터 아저씨가 작업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온 게 이 작업인데 작업의 제목은 경청국화라고 그래서 잘 들어주는 만약에 토끼 귀가 되게 커서 잘 들어주긴 하지만 귀가 더 많으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줄까라고 시작되는 데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최종 병기. 그러니까 지각을 하고 깨닫고 무엇인가의 그 사물 혹은 나에 대해서 그걸 깨닫기 시작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병기라는 건 사실 전쟁에서 쓰이는 그런 도구잖아요. 무기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각 사물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용도와 쓰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뾰족한 나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찍기에 너무 좋죠. 아니 사람을 찌르기에 너무 좋죠. 그리고 뭉툭한 돌 같은 경우는 사람을 찍어내리기 너무 좋고, 그리고 얇은 나무 같은 경우는 활을 만들기 너무 좋고, 간단하고 두꺼운 나무 같은 경우는 목검을 만들기가 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물질이지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성을 자세히 들여서 그거를 발현시킨다면 최고의 적정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내가 가진 무기는 무엇인가, 내가 나로서 최고의 무기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접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 몸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저 자신밖에 없어서 이게 아마 거의 그 화합 만들기 전 첫 작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비 트로피라고 그래서 제가 미스 코리아 대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굴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성형을 해서 1번, 5번, 10번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저건 무슨 바비 인형 그냥 진열장에 바비 인형들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트로피를 만들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 나도 사실은 성형이 너무 하고 싶고 나도 그들처럼 예뻐지고 싶잖아. 이런 한심한 인간 이러면서 저도 바비처럼 그 미녀 대회에 나오는 그녀들처럼 드레스업을 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목은 논개예요.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영어 제목은 더 가드네스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의 여신이거든요. 사실은 논개는 본인의 여성성을 이용해서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좀 그녀는 그렇게 섹슈얼리티적으로 막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았을지언정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내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더 슈퍼 뮤지엄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뮤지엄에 있는 유물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보이시죠? 이게 힌트예요. 이게 쿠킹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갑옷들은 모두 쿠킹 오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쿠킹 오일에다가 닷슨 펜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면 그 꽃무늬가 새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만들어 봤고, 얘 같은 경우는 서양 사람들은 테이블 냅킨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프랑스에 있는 슈퍼에 갔는데 테이블 냅킨이 너무 예뻐서 야, 이거는 무슨 냅킨이 아니고 직조된 원단 같다 해서 시작돼서 그 슈퍼마켓에 있는 냅킨을 가지고 프랑스 로코코 시대 그 뮤지엄에 있는 드레스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더 슈퍼뮤지엄 프로젝트가 계속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유물이랑 유물과 사물을 바꾸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콕 태국에서 태국의 과자를 가지고 전통 손 장식이라든가 모자를 만들어 봤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과자를 가지고 그 부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그래 나는 나 혹은 내 작업, 그 쓰임과 용도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발현을 하려면 첫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지각을 하고 깨닫고, 그리고 기싸움을 하고, 그리고 병기를 찾고 더 단단해지고,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더 꾸준히 발전시켜서 승화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숙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숙성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뭐 김치 냉장고, 아삭 막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숙성이라고 그러면 항상 숙성 옆에는 썩는다라는 그 의미 두 개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시간을 두고 지나갈수록 숙성이 되면 이건 약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뭐 유산균을 주고 뭐 효모를 주고 내 몸을 이롭게 하고, 하지만 그게 똑같은 시간이 작용을 했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은 음식을 사람이 먹었을 때에는 독을 안에 품고 있고 병이 생기고 식중독이 생겨서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것들을 잘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 숙성에 대한 시간이다. 그래서 다음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말을 안 하고 천천히 보여드릴 텐데 그 작품의 틀린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좀 같은 작품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좀 다르거든요. 뭔가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이 한 작품은 그냥 설치 작업인데, 그 보통 서양의 정물화 있잖아요. 정물화의 한 장르로서 바니타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죽음, 시간의 덧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 서양 정물화의 그 장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의 과일 커팅을 서양의 정물화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과일을 다 커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 커팅을 갖다 놓고, 사실은 제일 처음에 넣었을 때는 누구보다 아름답죠. 누구보다 향기롭고 누구보다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썩기 시작을 해요. 이 작업하는데 막 벌레 나오고 막 식초 냄새, 썩은 냄새 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썩기 시작을 하면 아예 바삭해지는 거죠. 가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엔 아예 흔적도 없이 정말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가는 작업인데, 사실 이게 과일로 봤을 땐 썩는 거지만 저한테 봤을 땐 이게 하나의 숙성이 되고 제 작업으로서 더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뜻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제 꿈도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 꿈은 나는 할머니가 되었을 때 책상 위에다가 내가 오늘 했던 작업을 이렇게 해놓고 테이블 위에 잘 정리를 하고 예쁜 잠옷을 입고 자다가 죽는 거야. 이게 제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잘 끝까지 진행을 해나가고 숙성이 된다면 저와 제 작품 그리고 사물이 되게 잘 존재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본인이, 물론 미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 분야도 상관이 없지만 본인과 본인 주변의 용도와 쓰임을 잘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찰을 해서 더 승화를 시켰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존재가 더 승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